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경제지표 해설이라는 책에서요, 고용과 임금 통계 중에서 임금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이라는 게 우선 뭐가 됩니까? 네, 임금이라는 것은 wages 해서 복수로 쓰는데 노동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로자 입장에서는 노동을 하게 되면 대가로 임금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임금이 어떤 소득의 원천이 되고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을 줘야 되는 거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 소득의 원천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생산과 관련된 비용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거니까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임금이 가계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이 하락하게 되면 말 그대로 근로소득, 소득이 줄어드니까 보통 사람들은 소비를 위축시키게 됩니다. 반면에 임금이 과도하게 높게 상승하게 되면 오히려 소비도 많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또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정책 이반자라든가 경제학자들은 고용과 함께 임금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임금이라는 것은요, 개별 기업은 물론 국가의 대외 가격 경쟁력을 결정하는 단위 노동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단위 노동 비용이라는 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노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식이 나와 있는데 산출량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노동 비용이 얼마나 드니, 여기 단위라는 건 생산량 한 단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한 단위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산출량 대비 노동 비용 이렇게 나타내고요. 자, 근데 양쪽에다가 노동 투입량, 이게 우리 보시면 L이라고 볼게요. 그럼 노동의 투입량으로 양쪽에 나눠주면 살짝 이거 식을 이렇게 우리가 변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변형을 하게 되면 분자에 나와 있는 요식 있잖아요. 여기 분자에 나와 있는 노동 투입량을 노동 비용, 이걸 바로 뭐냐면 노동 한 명당, 여기 다시 한번 쓸까요? 식으로 써도 될까요? 요거 분자에 나와 있는 걸 다시 쓰면 노동에 대한 비용 임금 W라고 할게요. 노동 투입량 L분의 W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분모에는 나와 있는 게 이게 뭐예요? 노동 투입량 대비 산출량이잖아요. 요걸 다시 쓰면 노동 투입량이니까 L분의 산출량 Q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노동 한 단위당 이렇게 얘기하니까 L분의 Q가 바로 의미가 뭡니까 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노동의 생산성을 뜻하는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L분의 W가 바로 뭐냐면 노동 한 단위당, L로 나눴잖아요. 한 단위당 비용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위 노동 비용이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식 있죠. 노동의 생산성 대비 노동 한 단위당 비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세 번째 줄에 한번 보시면 노동 한 단위당 비용은 근데 임금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료, 법정 복립이라든가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 피용자 보수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컴펜세이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고용자들에게 대해서 피용자, 고용된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다 포함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월별로 피용자 보수를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대체로 시간당 임금, 그걸 이제 노동 비용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론적인 얘기랑 현실에서 사용하는 그 개념이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이거요. 임금이 있고 노동의 생산성이 있습니다. 임금이 여기 한 단위당 비용을 나타내잖아요. 여기 분자의 비용이요. 이거 보이시죠? 분모가 생산성이야. 자, 그러니까 만약에 임금이 생산성보다 더 빠르게 상승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늘 얘기가 임금 올려주는 건 좋은데 노동의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데 임금이 생산성을 상회하는 더 빠르게 상승하게 되면 단위 노동 비용이 증가하게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뭐예요? 비용 압박이 작동하게 되어서 제품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비싸지니까 물가가 상승해서 인플레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물건도 안 팔리고 비싸지니까, 그러다 보면 임금을 올려준 효과가 오히려 싹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나라 물건이 비싸지니까 수출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의 개념과 단위 노동 비용이라는 그 개념을 좀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임금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임금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제학에서 가장 간단한 수요 공급의 곡선을 그려요. 노동의 고용량, 임금. 자, 노동을 공급하는 주체가 근로자가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나 주어진 임금에 대해서 얼마나 일을 할래? 이렇게 고민을 하고요. 노동의 수요의 주체가 이제 기업이 되는 거죠. 노동 수요는 이제 기업이 고용주가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지는 상태가 균형 임금과 균형 고용량이 이렇게 결정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노동이 거래가 되는데 이 거래가 되는 노동에 대한 가격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임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 여기 나와 있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되지만 현실에서는 꼭 수요 공급 이외에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임금보다 좀 높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보통 경제 원론에서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효율임금 제도입니다. 효율임금이라는 것은 근로자에게 균형 임금보다 조금 높은 임금을 주게 되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리지 않으려고 더 태만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효율임금 이론에 따르면 여기 보시면 어떤 외부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그 영향이 무차별한 그렇게 나타내는 균형 임금보다 더 약간 높은 임금을 제공하게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 그리고 이직률이 낮아지고 매번 임금이 낮고 이러다 보면 그냥 그만두는 직원들이 생기면 또 다시 신규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됐어 그냥 쟤 나가서 새로 채용하는 비용 대신에 기존에 있던 애한테 더 동기부여 측면에서 임금을 높여주는 것을 우리가 효율임금이라 합니다. 자, 효율임금 외에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최저임금 제도. 그렇죠. 그래서 법으로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최저임금 제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유, 이게 되게 잘 쉬고 있죠. 여기도 다 직원들이 의욕이 막 넘치는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최저임금이다라고 하면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인 가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완전 경쟁적인 시장을 상정한다라고 하면은요. 노동시장에서는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그림 자체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수요 공급에 의해서 노동의 수요와 노동의 공급 이렇게 결정되는데요. 자, 그리고 고용이 있고 임금이 있는데 정부가 시장에서 받는 균형 임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해 가지고요. 여기 임금의 하한선을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자, 이거 밑으로 임금 낮춰서 주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임금이 올라가면 우리가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용량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일자리를 기업 입장에서는 아이고 사람이 비용 부담이 되니까 수요가 감소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하에서는요,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은 이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는 실업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균형 임금을 초과해서 최저임금을 설정하게 되면은 당연히 노동의 과잉 공급, 이걸 우리가 실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업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노동경제라든가 뭐 미시경제학에서는 좀 얘기를 하는데요.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고용주가 제한되어 있는 그걸 이제 노동시장의 수요 독점 상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독점은 독점인데 누가 파워를 갖고 있다? 예, 여기 노동의 수요자, 이 기업이에요, 기업. 기업이 수요 독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그림은 경제학 시간에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노동이 있고 임금이 있을 때 노동에 대한 수요는 그냥 일정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노동에 대한 공급이요.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MFC 곡선을 이렇게 찾게 돼요. MFC 여기서는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자, 그래서 요 노동의 수요 곡선이 바로 MRP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MRPL 이렇게 또는 생산물 시장이 완전 고용이면 VMPL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두 개 만나는 점에서 점점점점 고용을 하게 되고요. 그
그때 여기 고용을 하게 되고 원래 이제 완전 경쟁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임금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착취를 통해서 여기까지 낮은 임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봤을 때는 아이고 이게 노동자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구나라고 해가지고요. 적절하게 이게 중요한 건데요. 사실 여기서는 언급 안 되는데 여기 부분하고 여기 A라고 할게요. A랑 여기 부분 B, A와 B 사이에서 만약에 임금을 결정하잖아요. 요 사이에서 보입니까? 요 사이요. 요 사이에서 결정하게 되면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오히려 이렇게 정리할게요. 여기서 최저임금을 쫙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임금의 하한선을 결정하게 되면 오히려 노동 공급 곡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좀 어려우신 분은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MFC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MFC가 되고 여기 살아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고용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로 돼가지고요. 오히려 고용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패스트푸드점을 예를 들어가지고 맥도날드 같은 거 아시죠? 그러한 노동의 수요 독점 상황에서는 오히려 적절한 최저임금을 잘 요 A와 B의 사이에 결정하게 되면 오히려 고용을 늘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보다 AB보다 더 벗어나는 너무 정부가 욕심을 내서 A보다 더 위에 결정하게 되면 오히려 또 고용이 감소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학계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최저임금 효과에 대해서는 약간 실증적으로 논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게 맞냐라고 하지만 뭐 수요 독점적인 상황보다는 적절하게 최저임금을 하게 되면 고용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너무 또 욕심내면 수요 독점 하에서도 오히려 실업이 더 심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실증 분석에서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치된 결론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의 효과가 각 나라가 처한 노동시장과 사회 구조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 어떤 최저임금 수준도 올려줘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금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화폐로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폐로 제공하는 임금을요, 화폐 단위로 제공하는 것을 요거 같은 말이에요. 화폐 단위로 표시되는 임금을 그걸 노미널 해가지고 명모임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명모임금은 화폐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래서 명모임금을 최저임금 올려서 임금을 올려둬도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사실 최저임금 올려준 효과가 상쇄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요, 명모임금에다가 물가 변동분을 그걸 제거하게 되는 화폐 가치의 변화를 제외한, 그러니까 이게 실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 임금이에요. 실질, 레알인 거죠. 레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레알 임금, 리얼 임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명모 임금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받은 명모 임금의 실질 구매력이 물가 상승폭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노동자들도 근로자들도 진짜로 관심 있는 임금은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실질 임금의 진짜 거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 임금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보통 장기적으로 노동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면 실질 임금도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임금과 관련된 통계, 다양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여기 나와 있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 의 근로 실태 부분에 나타나는 게 있고요. 임금 통계로는 또 중소기업 중앙회 중소 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 또 연간 임금 통계로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또 기업체 노동 비용 조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책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이 3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017년이 전년 대비 3.3% 상승했고요. 산업별로 보니까 전기, 가스, 증기, 수도업 임금이 약간 공기업이라서 그런가요? 628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숙박과 음식점이 162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체 규모별로 봤을 때는요,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이 498만 원, 300인 미만 사업체는 288만 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종사 지위별로는 상용 근로자가 또 341만 원, 임시 일용직이
135만 원. 그래서 한 2.5배 정도 상용 근로자가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용 형태별 근로자 실태 조사 여기 주르륵 나와 있고요. 밑에 이제 이렇게 표로 나와 있죠. 그래서 고용 형태별 월 임금 총액이 나와 있고 전체 정규, 비정규, 파견, 일일, 단시간 기간제, 한시적 재택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체 노동 비용 조사가 있고 또 네,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 관련 통계 현황은 사업체 노동력 조사,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기업체 노동 비용 조사, 또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 해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정보들이 어떤 건가라고 조사 내용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고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고용 지표 그리고 임금과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 하시게 되면 고용과 임금 통계는 뭐 우리나라에 가장 친절하게 잘 설명되어 있는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으니까 한번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